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많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악재가 계속해서 잔존해 있죠.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또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가 4.9%까지 돌파를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하방 압력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내 증시 그래서 양지수 개파락으로 출발했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 코스닥은 2.9%가량 좀 많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좀 상승하는 종목이 현저히 없는 좀 숫자가 부족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군을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혹은 궁금증 나눠주셔야지만 더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남겨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해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 핫했던 종목들 위주로 딱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정확하게 타점 집어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드론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죠. 아덱스 2023에서 일단 드론 관련해서 이 부각을 받았다라는 이슈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 이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제이시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장중 15%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 4%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드론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은행주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 은행주들의 실적도 좋았고요.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고요.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중에 2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은행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금융주 들고 왔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 국제유가 그리고 국채금리가 상승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최근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두 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현 시점에서 주가의 흐름이 좀 다르죠. 일단 나이스평가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지 어떤 종목을 좀 더 선별적으로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튀어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KC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장에서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3거래일 내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5%가량 상승분을 켜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좀 양자암호 관련주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의 종목 들고 왔는데 8가지의 종목 내에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맥스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오늘장에서 양지수 모두 다 빠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맥을 짚으시는 우리 맥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어제 만나고 또 뵙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락장의 남자가 또 방송 출연했습니다. 뭐 시장이 별로 안 좋긴 한데 여러분 뭐 지금 시장이 어차피 악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뭐 어떻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흘러가는 대로 조금씩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시장을 조금 지켜보시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들 위주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가 좀 관망세를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뭐 그렇죠. 아무래도 뭐 어떤 종목들 새로 공략한다라고 해서 뭐 또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면 네. 상관이 없는데 단기간에 수익을 내셨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괜찮은데 네.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뭐 투자를 하셨을 때 과연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따라서 매수를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그렇게 서지 않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짧은 이슈들이 동반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다시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들이 좀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반짝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전장에 올라가는 종목 보고 덤벼들면은 윗꼬리 부분에서 물릴 가능성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뭐 보유 종목들만 가지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아마 이제 오늘 시장도 이렇게 조금 강한 반등은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내일 시장 또 우리 금요일 시장이면은 내일 또 추가적인 낙폭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자체는 조금 이제 쉬어간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중동 분쟁이라든지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동반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미증시라든 그리고 미증시에서 이제 기업들 실적들도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또 해서 간밤에 테슬라랑 그리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거의 반토막이었죠. 네네.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좀 힘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적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실적 제가 뭐 항상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2차 전지나 지금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테슬라도 어제 이제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국내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이제 뭐 OTT 관련주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가입자가 좀 이제 순증을 하면서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시외에 한 10% 이상씩 오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 관련된 이제 뭐 OTT 관련주들이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는 악재대로 받아들이고 호재를 네.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악재만 부분들은- 보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이 시장 분위기, 글로벌 증시 분위기 자체가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증시에도 점진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중국에서는 굉장히 경기 부양책도 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지금 아시아 증시, 뭐 미증시 선물이라든지 모든 증시가 좀 파랗게 물들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 이제 상승 종목을 보시면은 200여 개가 채 안 돼요. 200여 개 조금 넘는데 나머지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이 거의 2,200여 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은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오고 지금 있었는데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매도세를 보이면서 다시 누적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은 아직까지 하방으로 좀 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포지션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을 더 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자랑 아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사실 오늘장에서 상승 종목이 200개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시점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깜짝으로 수익을 내셨어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드론 관련주 그리고 UAM 테마로 알고 있는데 단기간에 이틀 만에 5%가량 수익을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굳이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을 했거든요. 좀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원래 같으면은 이 네. 종목이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린 네. 종목이에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수요일 날 시초가부터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어제 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윗꼬리 달고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그쵸?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좀 돈만이 되긴 하는데 그 이슈의 지속성을 강하게 받쳐주지 못하면서 종목들이 다시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통신 관련주들 보시면은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UM이나 방위산업 쪽으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도 굉장히 또 핫한 상태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받아줄 수 있는 상태. 그리고 통신도 뭐 미국 인프라법이라든지 언제 또 새로운 이제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우리가 이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드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드론 관련주도 오늘 좀 장중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같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다만 그 이제 상승하는 유행 관련주들,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중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과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빠지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빠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시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장주를 만약에 공략한 종목이 대장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지켜봐도 되겠죠. 네. 추가적으로 지켜봐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빠지는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수익 줄 때 팔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수익 챙기신 분들이 한 5%에서 뭐 8% 뭐 그 공식적으로는 거의 뭐 9%, 11% 이렇게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실 때 이렇게 딱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 이런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5%, 8% 정도 수익을 본 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하는 우리 톡방 내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게끔만 대응을 하신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추가 수익을 이렇게 챙겨 가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또 저희 방송이 주식 라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과 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르미님께서 이 진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좀 빠르게 한번 진단해 주실 수 있나요? 종목에 대해서 어떤 JI테크라고 이 반도체 재료 부품단에서 종목인데 매수가가 4,110원인데 진단 좀 부탁드린다라고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좀 도움 말씀 근데 부탁드리도록 이 할게요. 3일간 지금 하락을 만들어냈던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악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정을 하시고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악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게 낙폭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이 웬만한 이 하락 시장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 며칠간에만 딱 보셔도 종목 조금 이제 시장 반등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다 빠지면서 단기적으로 10%, 20%씩 물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종목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뒤처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반도체 업종 관련주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어닝 시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의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이제 차이가 이제 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말하면 이 종목 제가 이분은 뭐 한 번씩 자주 소통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 4,110원이야. 근데 네. 실질적으로 얼마 빠지지도 않았네, 맞죠? 예. 만약에 이때 이 상승을 하려고 할 때 이때를 매수하셨는데 이만큼 수익 구간인데 못 팔고 지금 이까지 가지고 오셨다면 맞아요. 조금 그런 문제가 것 돼요. 같아요. 예. 문제가 되지만은 오늘 뭔가 이제 좀 많이 눌리는 것 같아서 지금 매수를 진입하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낮은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좋게 잡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결국에 어닝 시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기산텔레콤으로만 지금 톡방 내 현황을 보니까 12%까지 수익을 맛보신 분도 계세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나 그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드론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 vs 베스텔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한가 유지하고 있는데 베스는 좀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두 종목 다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네. 좋은 종목이고 특히나 뭐 베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대장주 역할을 하던 이제 유행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하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베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거의 너무 하락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중에서 지금 이제 너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기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이슈로는 상승을 해주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고 그래서 두 종목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드론 업체와 이제 협력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에서 뭐 드론 관련해서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만큼 드론에 좀 진심이라는 거죠. 진심이고 JCN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뭐 PC나 이런 분야, 그러니까 IT 쪽으로 분야를 뭐 보신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도 협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그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주목을 받아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JCN 시스템 그러니까 IT 산업 자체에서 왜 갑자기 드론으로 산업 진출을 했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PC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각 가정의 PC는 웬만하면 다 한 대씩 있으십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교체하는 주기가 뭐 짧으면은 뭐 1, 2년 만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5년 이상은 다 써요. 5년에서 10년 정도 다 쓰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레드오션이란 말이죠. 이미 다 포화가 된 상태고 추가적인 뭐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눈을 돌린 거예요. 이제 드론 관련 사업을 조금 빨리 영위를 하면서 세계 1위 업체에 이제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오면서 거기 사업에 좀 진출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드론 관련해서 커뮤니티까지 자기들이 개설을 하면서 추가적인 드론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종목 또한 우리가 과거에 며칠 전에 우리가 방산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그렇죠. 빅텍이라는 종목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상한가 여기 자리가 과거에 좀 지지를 받아주던 그 구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간을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던 구간인데 제가 그때 빅테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 시장에서 조금 만약에 더 나온다. 시장에서 좀 이슈가 더 지속적으로 영위가 되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나와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왔다고 또 다시 한번 눌릴 때 여러분들 지금 이 가격대 오늘 상한가 가격이 5,560원 부근이네요. 여기에서 지금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마 빅텍이랑 좀 비슷한 차트로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뭐 이 종목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고 드론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드론 관련주들 뭐 내 포트에 없어서 조금 이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한번 담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팍피님께서 네. JCN 시스템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라고 좀 불나방적인 뭐 면모를 항상 불나방 같은 분들이 많으세요. 상승한 이미 상한가 갈 종목. 근데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도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오히려 가는 종목들만 또 가는 움직임을 보이죠. 오히려 또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이미 상한가를 달성을 했지만은 추가적인 공략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미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은 네. 뭐 우리가 빠질 때 손절가를 좀 잡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뭐 시장이 뭐 그렇게 뭐 오늘처럼 이만큼 많이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거의 3% 하락에 뭐 거의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그쵸? 모습이잖아요. 예,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거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드론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이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베셀보다는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었던 JCN 시스템을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드론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세계 1위 드론 브랜드와 공식 협력사로 지금 입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 커뮤니티까지 운용을 하기 때문에 드론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IT 관련돼서 산업도 영위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도 협력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종목의 흐름이 그리고 힘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종목 나쁘지 않다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종목에 관해서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약 31분 정도 남았거든요. 함께 하셔서 타점까지도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입니다. 함께 소통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들고 왔는데 제주은행 vs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두 개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은행주들의 좀 주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은행 관련해서 여러분들 뭐 미국의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그렇죠. 대형 금융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 아까 말씀 주셨듯이 테슬라가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오히려 이런 기술주들은 이제 굉장히 어닝 쇼크를 맞는 그런 상황인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결국에 금융주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시장에서 지금 제주은행 상한가를 지금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상한가를 또 달성을 했다가 좀 빠진 모습이래 맞죠? 상한가 달성 못했네요. 몇 호가 차이로 이제 달성 못했는데 네. 지금 한 2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은행주들이 언제 올라가죠? 금리가 굉장히 계속 강하게 상승이 되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그런- 경기 침체일 때 더 그렇죠.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금리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한국금통위에서 네. 금리를 동결을 했죠. 동결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뭐 지속적인 기대 심리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결국에는 이 금리가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홀딩을 하겠다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네.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돈을 벌어가는 이렇게 굉장히 경기가 힘들 때 돈을 벌어가는 거는 은행주들밖에 없어요. 은행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 그런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주은행과 만약에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상승세를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에 조금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왜요? 제주은행도 좋은 종목인데 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파월 의장도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좀 시사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게 저축은행권 중에서는 나름 상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나름 상위권에 있는 기업이고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통 주식수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얼마 없어서 이게 한번 이슈가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굉장히 급박하게 올라가는, 급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과거에 그 연준에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때 우리가 0.25%에서 지금 이제 5.5%까지 올랐잖아요. 미국 기준금리가 그렇게 올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줬습니다. 두 종목 다 그래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도 두 종목 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우리 팍피님께서 상승해도 저점인 듯이라고 어떤 댓글을 부분이요? 남겨주셨는데 아 이거 푸른저축은행 은행주들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또 네. 여러분들 관심이 올해는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올해는 은행주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연초에 뭐 AI 관련주들 굉장히 핫했죠. 그쵸. 그리고 또 2차 전지들이 핫했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핫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주도 테마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소외가 됐었단 말이죠. 소외가 됐었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니까 또다시 이제 부각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저점에서 오늘 상한가에서 진짜 딱 머리만 한번 지켜든 거예요. 맞죠? 거의 바닥 구간에서 헤매고 있다가 그쵸.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이 저점을 이제 무너뜨리지 않고 올해 7월 달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강하게 상승을 해준다. 그러면은 작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게 7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렸어요. 연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보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7월 달에 지금 저점을 형성을 했고 지금 10월 달이죠. 여기서 머리를 한번 지켜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그림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보여지시죠. 보여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대형 금융주들,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금융주들이 굉장히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새벽 1시에 이제 연설이 있어요. 네. 12시가 지나가고 연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언급을 어느 정도 할 겁니다. 워낙에 지금 연준 위원들, 기존의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시장에 달래주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많이 던져놨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식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사를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신다면은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12월 달에도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베이비 스텝을 좀 단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 여러분들 그렇게 절대 높은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이만큼 상승을 했지만은 오늘 뭐 26% 정도 상승을 했지만은 이 자리에서 조금 막히는 구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과거에 쌓인 이 매물대 부근이랑 그 전에 일전에 있었던 저점 구간을 지금 동시에 좀 소화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또한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이 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를 무시하는 굉장히 강한 슈팅의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MG님께서 전 기업은행을 갖고 있는데라고 했는데 기업은행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기업은행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배당을 받으시려고 배당을 받으시려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가 생각하지 말고 이제 9,000원대부터 해서 10,000원 요 사이 가격대면은 계속 그냥 사라 그랬어요. 오. 네.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지금
배당도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 추가적인 올해 배당도 받으시는데 주가 자체도 어떻죠? 9,000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분을 그렇네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1년, 2년씩을 끌고 가셔도 돼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은 1년, 2년 정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지금 사면 안 되죠. 뭐 항상 이거 다 오르고 난 뒤에 뭐 쳐다보면 뭐합니까 맞죠? 네. 우리는 항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올라가니까 뭔가 부러워갖고.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네. 과거 주목으로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굉장히 근데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이나 이러한 부분들, 우리 금리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배당까지 주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또 원탑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은행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 지나고 나니까 많이 오르니까 아쉽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지금 아쉬운데.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도 챙겨가시고 이렇게 좀 길게 끌고 가시면서 좀 큰 수익도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은행주, 금융주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푸른저축은행을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제주은행도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내에서 상위권의 기업이고요. 뿐만 아니라 유통주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른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으로 한번 정확하게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타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또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세워야 될지 일단 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방송 시간이 3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물어보시고 또 일단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을 드렸죠. 기업은행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기업은행 지금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원탑 종목 배당에 대한 메리트까지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금융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뭐 금융적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사채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채권 투신 채권 쪽이라고 쪽으로, 보시면 네. 그러니까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이제 고려 신용정보를 들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저는 고려 신용정보에 조금 더 한 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탄탄하게 매출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한 부분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배당도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냄새가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네. 굉장히 둘 다 좀 저점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차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에서 기어 다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해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근데 왜 매우 나이스 높아요. 평가 정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곤란한데 제가 뭐 분명히 조금 더 메리트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네네네.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또 이제 금방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8월 7일 날 거의 뭐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 날 보시면 거의 다 하락하면서 그걸 반납을 다 했죠. 밀었네요. 네, 그런 부분들 반납하면서 근데 그나마 이렇게 또 내려오면서 저점은 깨지 않아요. 여러분들 은행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네 종목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종목 배틀을 붙이고 그쵸? 있잖아요. 근데 네 종목 다 좋아요. 지금 공략하기에는 충분히 다 좋은 자리고 지금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변곡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추세를 점점 이제 상승 추세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 정도, 1%, 2% 정도밖에 빠지지 않아서 굉장히 주가 방어가 잘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증시가 압력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증시가 빠지면은 결국에는 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안전자산으로 많이 흘러가죠. 좀 더 선호 심리가 돼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같이 부각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련 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련 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고려 신용정보는 제가 이제 왜 가지고 왔냐? 근데 제가 왜 더 한 표를 더 드리냐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왜요?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그렇죠. 선 요 그었을 때 안에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매매만 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기록을 하실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계 내에서 브랜드 평판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뭔가 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기업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휴대폰 요금도 한 3개월까지는 연체가 돼도 통신사에서 원래 이제 독촉을 하잖아요. 네. 독촉을 하는데 그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채권 추심사로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서 이 관련 종목, 이 고려신용 정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일을 잘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잘해서 매출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제 발생을 하는 종목이고 거기에 의해서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네 종목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그리고 뭐 나이스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 네 종목을 봤을 때 다들 지금 근데 자리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연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상승률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에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대결 종목이 종료가 되긴 했는데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은행주를 오늘 좀 많이 챙겨 오셨잖아요. 그래서 원탑 냄새가 나긴 하지만 저는 은행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워낙에 바닥권에서 기었고 전 좀 빠르게 튀어오르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장에서 해운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또 LPG 관련주 내에서도 또 종목별로 선별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또 드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봤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보다는 은행주를 좀 더 봐야 될까요? 그렇죠. 저는 이 증시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 부분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연말까지는 계속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가능성이 매우 그럼 높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경기에는 이런 은행주들을 좀 더 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뭐 증시가 좀 별로 좋지 않고 뭔가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네. 조금 이제 경기 방어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모든 종목들이 바로 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슈가 동반이 돼서 바로 상승을 하면 매우 좋겠죠. 근데 너무 좋죠. 뭐 여러분들 뭐 투자를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종목이 없죠.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수익을 거의- 봤잖아요, 기산텔레콤처럼. 근데 전문가님은 기산텔레콤으로 봤는데 저처럼 좀 손이 많이 느린 게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수익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이제 장세 속에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손도 이렇게 느리고 뭔가 대응도 안 된다면서 굉장히 빨리 가는 빠른 종목을 종목을 좋아해요. 또 좋아하고. 네. 근데 또 빨리 간다고 해서 5% 10% 되면 만족도 못 합니다, 맞죠? 뭔가 더갈 10%, 것 같고. 15%까지는 네. 먹어야지 수익일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그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대응도 안 되는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테마주 위주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해칭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경기가 어떻게 떨어질 때 내 주식에 계좌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도 같이 담아 두시는 게 저는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가 저점일 때 매수를 할 수 있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셔야지. 아까 기업은행 차트 보셨죠? 굉장히 네. 연만하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인데 이 종목처럼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굉장히 내 계좌에 방어를 해주는 그런 종목으로 변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지금 물론 빨리 가는 종목 좋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런 종목들을 또 많이도 공략을 하시면서 수익도 주시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또 방송도 자주 출연하지 않았죠. 네. 어제 오늘 또 내일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의 이슈에 관련해서 그 종목들 후발주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원탑으로 많이 드려요. 그래서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발주로 드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짧게 5% 10%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좀 길게 끌고 가시면서 굉장히 좀 큰 수익률을 한 번씩은 좀 기록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오늘 받을 수 있는 거는 긴 수익률 어떻게 보면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가 또 길게 가는 것도 좋지만 저처럼 좀 저축을 좋아하지 않은 MC님이라고 MG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저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불나방 같은 스타일인데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또 기산텔레콤처럼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도 주시나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은행주 중에서도 네. 금융주 중에서도 조금은 더 빨리 갈게 보여요. 근데 이제 왜 또 이러면은 왜 그런 고려심 이거를 가지고 왔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길게 무조건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도 급등이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대응이 어렵다, 네. 손이 나는 느려서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길게 꾸준히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큰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탁피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 플러스 보너스 종목도 주시나요?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 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또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주시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드론 관련주들에서 여러분들 놓친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제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이 금융주 뭐 어떻게 보면 채권 쪽이랑 비슷한 그 두 종목 내에서 전문가님께서는 고려 신용 정보를 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탄한 매출액을 기반으로 한 배당금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원탑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탑 종목도 주시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종목까지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보너스 제가 오늘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잘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이 14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함께 하셔갖고 원탑 종목 플러스 기산텔레콤처럼 빠르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마지막 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양자암호 관련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이슈를 받아주는 거는 엑스게이트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아주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오히려 조금 여러분들이 좀 늦게 가는 종목, 그러니까 후발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오히려 KCS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력도 물론 이제 엑스게이트도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K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하고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국내 시장 여러분들 뭐 양자 컴퓨터 이제 지금 막 이슈가 동반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아마 이런 이슈가 연말까지는 조금 같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많을 겁니다.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만 공략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익률은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바닥권 그리고 엑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오늘 몇 안 되는 상승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3%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빠졌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윗꼬리에 달고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10%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4%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를 이렇게 줘버리다가 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좀 더 바닥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에 대해서 큰 수익을 조금 단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후발주로 우리가 오히려 KCS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도 바닥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SK텔레콤과 꾸준한 협력으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으로도 이 수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KCS가 더 많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8개의 종목 대결 완료했습니다. 이 8개 내에 오늘 또 맥스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는데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너스 종목까지 또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보너스 종목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맥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빠르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보다는 힌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조금 살펴보니까 계속 이제 코스닥이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오늘 힘든 시장이실 거예요. 많이 오늘 힘든 시장이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하락을 할 때 조금 이제 우리 계좌를 조금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금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경기방어주라고도 하고 금융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제 금일 한국은행이 오전에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동결했습니다. 3.5%로 6연속 동결을 지금 이제 시사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5%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새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12시가 지나고 새벽 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이 금융주 관련주들에게 굉장한 호재거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지금 금융 관련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자 조금 안타까운 제가 이야기지만은 자 매년 우리가 카드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카드론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리볼빙 2월 잔액도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 추세로 좀 들어서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빚을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2019년부터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조 원대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9조로부터 해서 지금 올해 1분기까지 보시면 34조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5조까지 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카드론을 만약에 쓸 때 어떤 때 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결국 카드론은 편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보통 카드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미 카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여러분들 그만큼 다중채무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에서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끌어다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리볼빙 2월 잔액도 지금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리볼빙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우리가 뭐 카드값이 100만 원, 200만 원 결제 금액이 있다면은 여기서 최소 금액만 결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에 시키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월 하는 거 좋죠. 2월 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신용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이 없으면 좋은데 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은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법정 최고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명심을 하시고 자 리볼빙 관련해서 지금 점점 증가를 한다. 그만큼 빚지고 그거를 또 그 달 안에 못 갚아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자를 더 지급을 하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빠지고 그러니까 점점 나락으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자 카드 대금 연체율도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금융주, 경기 방어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실정 상황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이제 국내 사실들은 조금 알고 좀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래서 오늘 금융주를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주 4가지 다 연재 자리에서 위치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위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여러분들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이게 곧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댐이 무너지기 직전에 막 그런데 물을 가득 이제 모아놓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반대로 우리는 또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하고 네. 또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자, 제 관련주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채권 추심 평가 분야에서 브랜드 평판 1위인 기업입니다.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좀 나쁜 이야기인데 뭐 빚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좀 나쁜 이야기인데 채권 추심 분야 그러니까 이제 빚독촉을 잘한다는 거죠. 빚독촉을 잘하면서 굉장히 기분 안 나쁘게 잘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빚독촉을 받으면서 전화 받고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브랜드 평판이 1위. 1위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을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당금 또한 주주 친화적으로 계속 이제 배당금 또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기존 이제 채권 출시법이 제일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되시겠죠. 이제 이런 매출들이 거의 뭐 한 90%가 이 채권 출심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존 사업 외에 뭐 신용조 사업이라든지 대부업 등 그러니까 지속적인 수익 창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기업 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들 꾸준히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큰 발전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잘 하는 거에서 추가적으로 또 발을 뻗쳐서 파이프라인을 창출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 자, 차트 분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강한 상승분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에요. 보였던 종목이고, 자, 은행주들과 같이 여러분들 이 관련해서 거의 지금 동안 뭐 거의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이슈가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이제 뭐 카드사에서 뭐 불안하다, 뭐 연체율이 높아질 것 같다, 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많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준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어느 일정 구간에 지금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동안 그렇게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지 라인이니까, 자,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이제 살짝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우리가 지금 저점에서 조금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경기 침체가 오면 그만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채권 추진 분야에서는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상황, 아까 제가 이제 뭐 앞서 우리 국내 뭐 그런 이제 카드사 사정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좋은 뉴스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식 시장은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맞죠? 잔인하기 그렇죠.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악재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한 호재거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자,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조금 힘들 때, 오늘 시장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우리가 종목들이 막 10%, 20%씩 이렇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건데,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오히려 이런 시장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하락 부분이 끝난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락장일 때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부터는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 제가 4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링크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또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원탑 종목은 금융주 내에 있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코스닥이 저점을 깨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금융주를 봐야 된다라면서 원탑 종목을 줬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받고 싶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보너스 종목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갖고 2가지의 선물 모두 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여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